오늘 뉴스에도 먼저 서울시장 후보 야권 단일화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중진 사선의 홍문표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오늘까지 이제 여론조사 이렇게 조사해서 내일 후보 결정하죠? 그렇습니다. 예. 네. 뭐 반영하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우리 시민 100% 예. 거기에서 이제 소위 후보를 뽑는 예. 아주 획기적인 방법을 어. 이제 택했습니다. 여론조사로. 그렇습니다. 예. 지금 4명 후보 그렇습니다. 가지고 이제 여론조사 하는 네네. 거죠. 네. 내일 이제 후보가 결정이 될 거고. 그렇습니다. 내일 후보가 결정이 되면 이제 제3지대에서 단일화에 성공한 안철수 후보와 또 단일화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단일화는 어떻게 하기로 아직은 뭐 후보가 안 정해졌으니까 결정을 그렇습니다. 못 했나요? 예, 뭐 안철수 대표 쪽에서 나오는 한 뭐 3가지 정도 예. 조건을 내세운 것 같고 또 우리는 이제 후보가 결정이 되면은 또 우리 또 내놓겠죠.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양쪽 후보가 서로의 조건을 이제 절충을 해서 예. 하나의 안이 나오면은 단일화가 되는 예. 그런 수순을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네네. 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최근에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재보선 전에 사라질 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계속 기호 4번을 고집하면 내가 선거운동 지원을 안 해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3가지 말씀은 적절치 못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그 이유야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점은 상대도 포용할 수 있는 지혜와 그 아량이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 후보가 지금 결정이 안 됐는데 그거를 사전에 누구는 안 된다 예. 하는 식의 단언적인 얘기는 이게 이기기 위한 것보다는 개인적인 정치의 소신을 저는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개인보다는 당을 위하는 예. 그런 방향으로 우리 대표께 김종인 대표께서 좀 바로 잡아줬으면 예.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이제 당연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시니까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 안 되면 나 안 도와줄 거야 이렇게도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우리 국민과 서울 시민, 부산 시민에게 한 말씀 저희들이 좀 덧붙이고 싶은 거는 저희 지금 국민의힘은 누가 뭐라고 해도 보수의 뿌리입니다. 여기서 대통령을 한 3번 탄생을 시킨 정당이고 또 300만의 당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지금 102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 대표 같은 경우는 뭐 구체적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이 세력의 어떤 소위 그 비교라든지 상황은 사실은 순리로 보면은 우리 기호 2번을 어떤 결과든 우리는 고수해서 후보가 나와야 저는 승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하나고 예. 또 아마 김종인 대표도 그런 맥락에서 얘기는 했는데 예. 그것이 조금 좀 상대 비율을 좀 거슬리는 그런 얘기가 돼서 저도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네. 혹시 홍 의원님 보시기에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 대표 개인적으로 워낙 싫어해서 그런 개인 감정도 좀 있는 것 같습니까? 근데 그분께서 워낙 큰 인물이고 정치를 많이 해보셔서 개인의 감정이라면은 이제는 좀 자제를 해야 할 때가 바로 왔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저는 앞으로가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좀 개인보다는 우리 당원 의원 그런 그 지도자로서 잘 좀 이끌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혹시 그런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 홍 의원을 비롯해서 야당의 중진들께서 혹시 그런 건 조금 자칫하면 단일화 과정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셨나요? 네, 뭐 저 말고도 저는 뭐 몇 분이 얘기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예. 또 그것이 당이라는 것이 많은 의견을 당 대표가 듣고 또 방향을 잡는 것이 바로 이제 소통이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과정이 저도 있었지만은 딴 의원님들도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임기가 서울시장,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4월 7일까지로 지금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도 이렇게 좀 당을 이끌어 가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글쎄 그런 또 상상 못할 현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치니까. 예. 근데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은 이 패거리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 욕을 수가 없겠죠. 또 그거는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당원 당규에 나와 있는 대로 누군가가 절차를 밟아서 마무리를 져주는 것이 우리 당이 더 큰 정당으로 만들고 희망을 갖는 거지. 당원 당규가 있는데도 그것을 지키지 않고 몇몇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걸 따라 가지고 무슨 추대론이니 이거는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예. 김종인 위원장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에요. 이제 맨 처음에 좀 강한 결기를 보인 게 상임위원장 우리 하나도 받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법사위원장 때문에 결국은 상임위원장 하나도 안 받지 네, 않았습니까? 그게 잘된 일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강하게 나갔는데 최근에 보면 가덕도도 반대했다가 찬성하고 그렇게 하고 또 선거용이라고 비판하고 뭐 이러는 걸 보면 당초의 그 결기라든지 이런 게 좀 약해지지 않았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글쎄 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하나하나 답변을 하다 보면은 우리 김종인 대표 꼭 헐뜯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자제하겠습니다만 예. 저는 분명히 지금 몇 가지 거론한 부분은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은 반성하고 자석을 해야 합니다. 예. 예를 들면 가덕도 문제. 지금 당대표 하고 있는 누굽니까? 그 당대표. 어디 당대표? 저 민주당의. 예. 네. 이낙연 대표. 이낙연 예. 대표가 총리로 있을 때 예. 가덕도는 1, 2, 3에서 3등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이제 그만두신 국토부 장관 김현미 장관도 예. 그거는 뭐 당연히 그렇다. 그것이 이제 용역 결과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지금 다시 꺼내 가지고 선거를 목전에 두고 가덕도 10조라고 하는 거를 놓고 결국은 선거용으로 내놓으니까 지금 박형준 후보가 전혀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또 MB 때 13년 전에 뭐 4차원 문제를 또 꺼내 가지고 그놈으로 또 다시 물타기를 하는데 그걸 내놔도 부산 시민이 어떤 시민입니까? 저는 1등 시민인데 시민들이 그런 걸 선거 앞에 두고 이런 소위 좀 속된 말로 장난을 치는데 우리 당이 거기에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저분들이 민주당이 파놓은 함정에 지금 들어가서 허우적거리거든요. 우리도 거기에 맞대응할 수 있는 예. 지혜와 용기를 갖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예. 또 이 기회에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보궐선거의 의미는 예. 인물선거, 정책선거 물론 좋습니다. 지금 저는 이 정국을 볼 때 코로나 계엄령 정국이라고 저는 봅니다. 코로나 계엄령 정국이다. 예. 그러면 이 계엄령 정국에서 보궐선거의 의미는 원인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인물이나 정책이 다 좋지요. 그보다 이 원인, 보궐선거 왜 해야 되는가? 권력형 성추행 아닙니까? 그게 보궐선거 하는 거 아닙니까? 비용이 얼마 들어가냐? 824억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 돈을 누가 내느냐? 서울 시민하고 부산 시민이 내는 거 아닙니까? 안 내도 될 돈을 지금 내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 국민과 시민들의 생각이 난 깊이 먼저 있어야 된다. 예. 그러고 나서 인물선거, 무슨 정책선거가 있어야 순서가 맞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방송과 신문 모든 것을 보면은 이 성추행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누가 아파트를 몇 채 더 지어주느냐, 뭐 무슨 길을 내느냐, 뭐 이런 지금 논쟁으로 붙인 거는 예. 이건 전 민주당과 이 정부가 예. 이 파놓은 예. 하나의 이 선거의 레일에 예.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다. 만약에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그런 부분을 계속 부각하면서 선거 전략을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 의총이나
많은 의원들 뜻 있는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분을 상당히 예. 호응을 해서 지금 전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824억 엄청난 돈 아닙니까? 이건 지금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이 보상을 해야 되는 돈이에요. 우리 서울 시민과 우리 국민들이 낼 돈이 아닙니다. 아시지만은 96조 2항이라는 민주당의 당헌에 부정부패, 예. 성추행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후보를 안 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번에 안 냈어야죠. 예, 바꿨죠. 그런데 이제 그런데. 당원들을 예. 동원해서 당원들한테 의사를 물으면은 민주당 당원들이 후보 내라고 그러지 내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이런 국민의 사기극, 국민을 이렇게 우롱하는 이거는 다수의 행포고 예. 이거야말로 저는 독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상한 거는 우리 그 정의당 있지 않습니까? 예. 정의당에서 성추행으로 대표를 그만뒀잖아요. 예. 거기는 지금 후보를 안 냅니다. 예. 그러면 집권당인 민주당이 과연 이 정의당을 보고 얼마나 자기들 속이 지금 쓰리고 아프겠어요. 바로 그래서 저는 이 민주당은 정의당의 이 발끝에 있는 때만도 못한 정당이다. 예. 이렇게 저는 참 아주 비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홍 의원께서는 이번에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민주당도 정의당도 후보 안 내고 국민의힘 혼자서 선거 치르면 좋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되면 시민대표가 나올 겁니다. 아, 예. 그러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 정당이 아니죠. 또 정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연합을 하고 그래서 시민을 누구 이제 내보내겠죠. 예. 이제 이런 싸움이 저는 그래도 옳았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예. 기본을 지키면서 옳은 길로 가는 길이지. 알겠습니다. 자기들이 당원 만들어 놓고 국민들한테 책임 정치하겠다고 그렇게 국민에게 박수를 받아 놓고 책임 정치인 그만두고 가시 손바닥 뒤엎듯 엎어서 지금 후보를 내고 그리고 정책 선거, 인물 선거로 붙여서 예. 이걸 끌고 간다면은 이거야말로 저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이건 크게 잘못된 거죠. 이걸 나는 먼저 비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좀 당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네. 이제 김종인 위원장 보궐선거 끝나고 그만두게 되면 이제 새로 또 당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새로운 당 대표, 국민의힘 제1야당을 이끌고 갈 그 새로운 당 대표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첫째 우리 당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당을 알고 조직을 알고 예.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경륜과 경험이 있는 분이 이 어려운 전국에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트가 전 거기 있다고 봅니다. 소통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보로 좀 분산이 됐고 또 선거 때가 되면은 이리저리 또 우리가 후보에 따라서 흩어져 있었던 그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 당에 이런 지금 큰 문제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하나의 봉합할 수 있고 예. 하나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좀 실용주의 이 경륜이 있는 그런 정치 또 품격이 있는 정치 예. 이런 정치가 나는 좀 살아나야 이 대한민국 정치가 함께 살아난다. 예. 그 여당도 또 야당이 그러면 또 따라갈 거 아닙니까? 소통, 화합, 품격. 그렇습니다. 바로 그게 이 다음 국민의힘의 리더십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기 이제 점에서 거기에 예. 한 가지를 덧붙이면은 우리가 정당은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의 한계는 이 보수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도적인 이 사고적인 생각을 좀 밝고 넓게 생각하시는 예. 이분들과 어떻게든지 화합과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서 국민에게 복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정책 정당을 바로 저는 이 소위 젊은 예. 보수, 중도 이게 하나로 갈 수 있는 정치 이것이 나는 이 시대에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홍 의원께서 또 이 다음에 좀 이끌어달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제가 이번 뭐 생각이 좀 있어서 예. 전국을 한 달 40일 동안 쭉 돌아봤습니다. 예. 돌아봤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는 당의 주체성을 좀 살려달라. 매번 당이 어려울 때는 외부에서 와서 그냥 비상대책위원장이라 해서 3개월, 4개월, 5개월 하고 가버리면 끝이다. 그러다 보니 우리 당이 갈래갈래 예. 이렇게 찢어져 있는 거 아니냐. 그 주체성 예. 그걸 좀 살리는 그런 당으로 좀 만들어 달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당이 지금 180명이라는 다수의 국회의원이 있기 때문에 서로 논의하고 대화하는 것 같은 모양은 갖춰주고 예. 결국은 180명으로 밀어버리니까 이 정치의 사실은 기본적인 룰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현장 정치를 좀 하자는 겁니다. 예. 현장 정치는 뭐냐? 지난번에 한미 합동훈련 같은 거 분명히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뭐 북한과 협의해서 합동훈련 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현장을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전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을 함께해서 어떻게 한미 합동훈련을 북한에 김정은하고 협의해서 한다는 얘기 예. 대통령이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저는 참 소름 끼치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우리 당에서 그냥 가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사생 결단을 해야 되거든요.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네. 마치겠습니다. 충청 지역이시니까 윤석열 총장 지금 중수청 설치 반대하면서 아주 그 강하게 이런 여러 그 여론전을 이렇게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대구에 가가지고 기자들이 정치할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인을 안 했어요. 여기서 답변할 일이 아니다라고만 얘기하는데 만약에 대표가 되시면 윤석열 총장을 국민의힘에 영입하기 위해서 만나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 저에게 주어지면은 반문재인 전선을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세력은 전부가 함께 모여야 돼요. 그것이 난 첫째 무슨 특정인을 뭐 받고 안 받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반문재인. 이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채 지금 흔들고 있다. 또 경제는 시장 경제를 해야 되는데 이건 나눠주고 퍼주고 반값 그리고 포퓰리즘으로 하는 경제 이거 안 된다. 여기에 동의하는 분들은 전부 모이는 속에 예. 나는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한다면 거기 나는 함께 하리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럼 그 속에서 룰을 만들고 정확한 선수를 뽑아내면은 저는 다음 정권은 희망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가치를 같이 하면 함께할 용의가 있다. 그렇습니다. 예. 뭐 못 만날 이유가 없겠죠. 예. 그러나 지금 저번에 제스처나 또 정치적인 거나 또 행동하는 거 보면은 아직은 자기 원칙을 주장하는 것 같아요. 이 검찰이 예.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그래도 보루인데 예. 난 끝까지 검찰을 지켜야 되겠다. 예. 그리고 국민에게 억울한 일 없는 그런 어떤 검찰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아직은 정치 안 할 것 같이 보인다 이 말씀이에요. 아니죠. 그런데 조금씩 발걸음이 예. 저는 비율로 얘기하면 6대4 정도? 정치로 온 것 같습니다. 5대5가 한 10% 정도 6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의 주시하고 보고 있고 예. 또 저분이 갖고 있는 뭐 정치력이나 이건 전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단지 이제 아까 물으신 대로 우리 충청권에서는 한동안 저분의 목소리가 없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 만나는 분들이 요새 윤석열이가 아무 얘기도 없는데 어떻게 된 거냐. 예. 그래서 좀 지켜봅시다 했는데 또 한 2, 3일 전부터 자기 목소리를 내니까 네. 조금 요번 목소리는 좀 한 발짝 뭐 정치하려는 쪽으로 좀 다가서는 게 아니냐 하는 감을 좀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지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만나봤습니다.